네,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장 마쳤는데요. 오늘장 정리부터 지수대 중심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오늘 시원스럽게 잘 상승을 해줬습니다. 17.70포인트가 올라서요. 1887포인트까지 기세 좋게 올랐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외국인이 오늘 단연 많이 사들여주면서 지수 상승의 원동력이 돼줬습니다. 기관도 400억 가까이 힘을 보탰군요. 코스닥입니다. 4.56포인트 오르면서 533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도 좀 사줬으면 좋았을 텐데 개인만이 430억 원대 순매수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3.9원 빠지면서 1113원입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시장을 전망하고 또 그에 맞는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JB스탁 이정복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 체크해야 될 일정들부터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일단 잠시. 네. 네. 자, 이번 한 주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끼칠 만한 일정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대내외적인 그런 일정들이 꽤나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신흥국 금융위기에 관련해서 인도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그 리스트에 오른 굵직굵직한 국가들의 GDP 실적 발표도 성장률 전망치 등등, 그런 지표 발표가 예정이 돼 있어서 상당히 좀 관심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네, 일단 이번 주에 이제 미국 연준 총재 연설이 이제 27일, 29일, 30일 이렇게 있는데, 이제 비둘기파인 윌리엄 연준 총재, 이제 메파인 블러드, 메커 총재 연설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출구 전략 시행이 이제 기적 사실화되면서 시기에 있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9월 시행이 조금 우세한 상황에서 9월 초에 역시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양적 완화 축소 시기에 따른 이제 규모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인도의 2분기 GDP 30일 날 이제 결과 여부에 따른 헤지펀드들의 이제 이벤트에 따른 전략의 중대 계기가 좀 될 것 같고요. 이제 블룸버그 이제 컨센서스는 이제 4.7%, 1분기는 이제 4.8%로 형성이 돼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코스피 시장 자체는 현재 박스권 장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이 그래도 꽤나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대규모 순매수를 해준 점이 더욱더 긍정적으로 느껴지게 합니다. 이번 주 국내 시장의 반등세, 상승세 꾸준할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매수, 또 이제 선물 부분에 있어서도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올 한 해 거의 9%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올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좀 기대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이제 그 지표는 좀 부진했지만 출구 전략도 연기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 속에서 신흥국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인플레 압력이 이렇게 강하지가 않고 환율 자체가 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좀 제한적인 이제 매도가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유로존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가 좀 호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도 좀 종목별로 차별화된 장세가 좀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의 기관이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괜찮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가스관이라든가 남북 경협주라든가 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 수혜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들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그 정책 수혜주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남북 경협지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이제 호재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온 상황에서 치고 가지 못하고 현재 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모습, 강한 상승세를 좀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가스관 관련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 확대가 역시 좀 심한 상황인데 9월로 예정돼 이제 한국 러시아 이제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세부 협의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워낙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봐야 될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미 연준 총재 연설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출구 전략에 따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떨까요? 네, 역시 이제 유로존하고 중국의 이제 매크로 지표 속도가 이제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시 제약적인 요소는 상존을 하고 있고요.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이제 영향적인 이런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국내 증시 순매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인도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그 금융 위기가 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을 할 가능성도 조금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지금 미리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출구 전략과 관련된 이제 클라이맥스는 역시 9월중 그래서 9월달 같은 경우 중순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매수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신흥국의 외환 금융 위기에 우려감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시장은 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좀 잠잠한데요. 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사태 진전에 따라서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 인도나 인도네시아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주식이나 채권 시장 모두 이제 환율의 변동성이 지금 현재 크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시 경상수지가 이제 흑자국이고 세계 7위의 외환 보유국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최근에 강하지 않는 상황에서 흑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7월 이후에 또 외국인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굉장히 많은 물량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선물 부분에 있어서 매도보다는 선물에 대한 매수를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외 이제 건전도도 양호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9월 박스권 매매는 여전히 우상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의 2분기 실질 GDP 곧 발표될 텐데요. 과연 회복 모멘텀이 될런지 궁금합니다. 역시 속보치는 1.7%로 보고 있고 이번 주에 발표 수정치가 2.2% 상향 조정이 전망이 되고 있고 2분기 GDP가 역시 실물 경제가 회복하는지 가늠한 좀 잣대로 볼 수가 있고요. 양호한 지표를 이제 발표할 경우에는 17일 회의에 따라서 양적 완화 축소론이 좀 탄력을 받을 전망인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실업률 같은 경우가 본격적으로 6.5% 이하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좀 채권 매입 규모도 한꺼번에 크게 축소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주목해 볼 만한 업종 또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면 어떤 걸 제시하시겠습니까? 역시 최근 같은 경우는 동남아 지역 자금 이탈이 되면서 국내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전반적인 자산 재배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 초만 하더라도 동남아 국가들이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우리나라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다른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최근에 자동차 업종, 기아차, 현대차, 만도 이런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금일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 한 주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한 주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IT 대형주 같은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박스권 상단, 하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21선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이 좀 기대가 될 수 있겠고요. 건설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바닥 국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 초에 어느 정도 바닥은 찍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건설주 중장기적으로 건설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가지면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인 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종목, 지난주에 제가 한번 언급드렸던 할인 같은 종목들, 기관들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늘림목 매수 좀 공략해볼 만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을 트레이딩으로 좀 따라하는 그 스타일이 좀 좋지 않을까.
지금 역시 외국인들 기관의 매수가 들어와주는 종목들만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 차만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엔지니어링 등등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JB스탁의 이정복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영근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장 수급 특징, 또 업종별 특징 정리해 주시죠. 예, 오늘 3거래일 연속해서 양봉이 형성이 되는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그런 반등이 좀 나타났죠. 일전에 지수에 대한 부분은 1850포인트 정도까지 하락을 좀 열어둔 이후에 그 구간에서부터는 다시 한 번의 반등을 노릴 수 있는 1900포인트까지의 반응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부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진행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1900선도 한번 이번 주에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거의 모든 업종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운수창고 업종을 제외하고는 특히 운수장비 쪽, 자동차 쪽, 조선 이런 쪽 흐름 좋았고요. 철강금속, 기계, 화학 쪽 대체적으로 다 흐름이 좀 양호했다고 보여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거의 모든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상승을 하는 그러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일전에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850포인트 이 정도 근접했을 때는 다시 한번 매수 관점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좀 봤을 때는 여전히 우리가 1900선 이하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시장의 흐름은 작년부터 올해 지금 현재까지 흐름 보시면 이렇게 좀 갇혀있는 흐름이죠. 이 구간 안에 1800과 2000포인트를 소폭 상회하는 이 사이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전히 그 흐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점차적으로 미국에서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대한 부분, 연내에 이제 실행되는 부분은 거의 확실시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적인 그러한 문제인데요.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 해소되는 관점으로 좀 더 접근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시각에서의 관점은 1900선 이하, 1850포인트 이하에서는 여전히 민감주에 대한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IT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그런 쪽으로의 민감주 쪽으로의 편입이 가능한 이러한 섹터, 이러한 시장이다.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면 오늘 외인들의 매수가 2천억 가까이 매수가 유입이 됐죠. 1,800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요. 가장 많이 들어온 쪽이 전기전자 쪽, 그리고 운수장비, 자동차 쪽으로 최근에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부품주들의 흐름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철강금속이라든가 화학 쪽, 민감주 쪽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오늘 400억대 매수를 했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 운수장비 쪽, 조선업종에 대한 매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학 쪽에 대한 매수세, 최근 화학 쪽 같은 경우도 보시면 신고가를 형성을 해서 계속 진행하는 종목도 있고 저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심심치 않게 눈에 좀 보이고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화학업종에 대한 쪽도 민감 섹터, 즉 우리가 1900선 이하에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민감주들을 계속해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외인 기관의 매도와 개인의 매수만이 좀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 외인의 매도가 크게 없어서 매도가 오히려 좀 줄어들었는데 20억대로 좀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도 한 0.8% 정도 반등을 진행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대체적으로 양시장 모두 좀 긍정적으로 추가적인 반등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날 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추가 반등이 나타날 시에는 다시 한번 또 눌림 현상 부분을 좀 대비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는 부분. 긴 시각에서 여전히 갇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한 하락 시의 매수 그리고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또 차익 실현하는 이러한 매매 패턴을 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박스권 안에서의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 그리고 1900선 이하에서는 민감주 편입 저가 매수가 가능할 것이고 종목별로 3분기, 4분기, 하반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중소형주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 상승폭이 꽤나 컸는데요. 특징적인 움직임 보인 종목들이라면요? 예,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삼성 SDI, 그리고 만도, LG 이렇게 세 종목을 좀 잡아봤는데요. 삼성 SDI는 사실 많이 또 언급이 됐었고 최근에 아마 시장에서도 많이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죠. 지금 오늘 뉴스를 좀 보시면 테슬라 모터스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급이 거의 임박한 상태라고 하죠. 거의 최종 시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다시 52주 신고가를 형성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동반해서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LG화학도 오늘 가장 상당히 강하게 좀 반등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일진 머티리얼즈라든가 코스모화학이라든가 관련한 쪽, 뭐 충전 관련해서 뭐 P&E 솔루션 이러한 종목들도 상당히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 관련한 쪽은 단기적인 그러한 흐름이 아닌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전에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한번 상승을 시도했을 때 월봉상에서의 흐름을 보고 이러한 상단 부위, 하락의 이 상단 부위, 추세의 상단 부위를 벗겨내는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장기적인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이 계속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한 두 달간의 박스권을 보여준 이후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뚫어주는 그러한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도 오늘도 외인과 기관에서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됐고 최근 이 종목은 연기금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양호하고 외인들의 매수는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 향후의 어떤 성장 부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산업적인 부분, 이 부분과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고 이 섹터적인 2차 전지 관련 쪽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러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종목이 이제 만도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이제 완성차 업체도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요. 현대차, 기아차 계속 파업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0주 신고가 형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품주들 만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이 장기 평선 부분에서 안착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이 갈색선이 지금 기관의 매수인데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관이 매수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죠. 수급을 좀 직접 확인을 해보면 기관 쪽에서 투신과 연기금에서 꾸준하게 다만 외인들의 이 부분은 일정 부분 계속 올라갈 때마다 좀 차익 매도는 좀 나오고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인 모습보다는 계속 이런 안착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의 매수만 이 부품주 쪽으로 좀만 유입이 된다면 만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좀 추가 상승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2분기 최대 실적, 사상 최대 실적까지도 달성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까지도 실적 모멘텀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에 국한된 그러한 매출처가 아닌 현재 지금 중국 쪽에서의 로컬 업체와의 OEM 매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거래처 다변화로 인한 이익 개선 부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동차 섹터에서는 아직 완성차 쪽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보유자들은 보유합니다만 파업 부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보다 완성차보다 이런 부품 섹터가 더 안전한 우리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도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세 번째로 이제 LG라는 종목입니다. 지주사 LG죠. 주력 자회사들 LG화학도 오늘 세게 반등을 줬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우리가 타진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자회사들의 이런 실적 개선 부분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룹 차원에서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 관련한 그런 투자가 본격화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정이 이미 돼 있고요. LG화학도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아닌가, LG라는 기업. 현재 지금 삼성전자 쪽도 좋지만 LG전자 IT 쪽에서 LG전자 쪽에 대한 그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오히려 그쪽이 좀 낫지 않나 좀 판단도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투자 관점에서 기업의 LG라는 기업 이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으로는 삼성, SDI, 만도, LG 이렇게 세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한 만도 등 오늘장 특징주로 세 종목 꼽아서 들어봤습니다. 김영근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또 짜봐야겠죠. 오늘 샘플러스의 정재훈 멘토와 정동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께서 준비하신 전략 보겠습니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주식을 살까, 선정법은 뭘 살까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정재훈 멘토께서는 지수 하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하고 있고요. 2분기보다 3분기 실적 증가 종목에 관심 두자고 했습니다. 서원인텍을 종목으로 꼽았고요. 정동 전문가는 현금 보유 박스권 전략을 이야기했습니다. 신규 모멘텀 종목에 주목을 하고 슈프리마를 종목으로 꼽아오셨습니다. 네,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엿봤습니다. 자, 먼저 주식을 살까에 대해서 정재훈 멘토님. 예, 금일 일단은 시장이 대부분 업종들이 상승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지수를 좀 보더라도 현재 1887.86포인트 약 1% 가까이 좀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하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다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적으로 종목을 좀 접근을 하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조정시를 좀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쪽에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장중 내내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제 수급적인 공백은 상당히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거래 대금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절실히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거래 대금이 증가가 되지 않는 이상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기는 힘들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전히 금융섹터 쪽에서는 일단 소외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고요. 즉 이제 점차적으로는 차별화 시장이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 또한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신흥국가 쪽에서와는 좀 별 다른 그런 모습들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외국인 쪽은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좀 매력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일단 지수는 어느 정도 목표치가 좀 달성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는 부분들보다는 조정을 기다리자라는 부분들이 맞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대부분 업종들이 좀 상승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일부터는 어느 정도 순환매가 좀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현물 쪽이나 아니면 선물 쪽에서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나마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쪽에 대한 그 선물이든 현물이든 매도가 나와주는지 여부를 좀 보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 보유를 권유하시는 정동 전문가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오늘까지 시장이 금요일장에 이어서 좀 강한 반등을 보여줬는데 기술적 반등이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장이나 경기 자체가 국내 시장이 회복된다면은 기관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올 텐데 오늘까지 기관이 오후장에 코스피 시장에서 400억 원 가량 순매수만 보였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도 기관에서 대거 물량이 출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9월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고 그리고 9월 시작되는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경계감이 아직까지도 있다. 그에 따른 오늘까지 상승은 기술적 반등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이 강한데 그 또 다른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은 사실상 삼성전자, 현대차에 집중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효과로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 외국인이 돌아온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일이 있는데 아무래도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대차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PER 8배도 안 되는 수준이고 삼성전자도 10배 미만 9배도 안 되는 수준으로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외국인이 기관이 집중되면서 국내 시장에 외국인이 돌아오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기한도 저는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향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에 의한 것이지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 봤을 때는 이제 박스권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박스권 매매라는 것은 아무래도 박스권 하단에 샀다 이제 상단에 파는 전략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9월
달에 있을 두 가지 큰 이벤트에 의해서 다시 한번 지수나 종목적으로 봤을 때 크게 하락할 가능성 한 번은 여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 제거 전까지는 바닥에 사서 고점에 파는 박스권 매매 전략을 조금 지속해보자. 그게 최소한 9월 초까지는 이런 전략을 유지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입니다. 3분기 실적 증가 종목에 관심 두자고 말씀하시네요. 예, 일단 상반기까지, 즉 2분기 들어서면서 일단 우려가 됐던 부분들이 하반기에 대한 실적이 과연 잘 나올 것이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민거리였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좀 하락했던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 때에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다소 둔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지수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2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종목이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제 얼추 2분기에 대한 실적이 마무리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 이제 공백기가 좀 남아있는 사항들 속에서 종목을 찾는다라면 3분기에 대해서 실적이 좀 좋은 종목군들을 찾는 게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2분기보다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좀 돌아서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다소 이제 남아있는 이 시장 속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 주체가 어느 쪽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일단 어느 수급 주체가 누군지를 좀 파악을 한 이후에 종목별로 일단 접근을 하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라면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지수가 조정이 나오는 그런 사이에 일단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 있는 섹터, 즉 눌림목을 좀 공략할 수 있는 섹터로 2차 전지 쪽이나 IT 부품, 자동차 부품 쪽 섹터를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금일부터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군들을 그냥 이 자리대에서 따라가는 흐름들보다는 이제 다시 또 눌림 조정을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내수 쪽 섹터, 그리고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쪽과 신재생 에너지 쪽이 바로 이제 순환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지난주에 조정을 받고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일단 어느 정도의 목표치가 도달한 이후, 즉 절반의 되돌림이 좀 나와준 이후에는 차익의 욕구가 상당히 좀 클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틈을 탄 타이에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유리한 부분들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내수 쪽 섹터라든가 좀 상승하지 못했던 섹터들 쪽으로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종목군들을 눌림목 조정 시에는 좀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61선 위주에 안착을 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시장에 대해 좀 다급하게, 일단 조급하게 좀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다소 좀 여유 있게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 시장 같은 경우라면 어느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면 바로 수익으로 좀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8월 시장 들어서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들,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조금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시간값을 주면서 좀 여유롭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번에 매수를 해주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서 일단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동 전문가께서는 신규 모멘텀을 가진 종목에 대한 접근을 당부하시는군요. 네, 아무래도 9월 불확실성의 우려감이 해소되는 시기 이전까지는 코스닥의 테마 장세나 아니면은 중국이나 유럽 경기 민감주의 순환매, 이런 테마나 순환매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테마나 이제 순환매 장세에 따른 주가 상승을 이루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실적이 과도하게 좋아지거나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적이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날만 반짝 상승하고 오히려 차익 매물에 하락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초까지는 테마나 이런 순환매 장세가 지속될 거로 전망되면서 신규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만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이제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이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주에 코스닥 지수가 10%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상승을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상승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그 낙폭을 만회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거래량이 적은 대신 낙폭은 과대했기 때문에 중소형 개별주가 다시 또 한 번 오를 가능성이 대형주보다는 크다 이렇게 판단하에 중소형 개별주 중에서도 스마트폰 관련주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가지 못하면 사실상 국내 스마트폰 부품주는 상승하기가 조금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 삼성전자가 지금 120만 원, 그러니까 120만 원 9천 원까지 깨졌다가 이제 단기간에 130만 원 부까지 이렇게 반등에 성공한 날이 있습니다. 8월 13일 정도로 나오는데 이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5만 주씩 매수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급격하게 개선되면서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130만 원에 안착한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 애플은 경쟁사이지만 주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경쟁사가 아니라 동반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이게 지금 애플의 차트인데 애플의 차트를 보시면 390달러까지 무너졌다가 현재 501달러까지 지금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 중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8월 13일에 기관과 외국인이 급격하게 이제 매수를 하면서 상승한 날이 있었는데 그날부터 애플의 주가 차트를 보면 이때 장대 양봉이 2개 나온 날이 있었습니다. 이 2개 나온 날 이후부터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수급이 급격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봤을 땐 아직까지 삼성전자와 애플은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동반자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애플 같은 경우는 501달러까지 회복을 했는데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바닥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이머징 국가 위기설로 인해서 국내 시장이 조금은 더 디커플링 되면서 하락한 면모가 있겠지만 이러한 우려감이 해소될 때쯤에는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애플의 주가를 후행하는 이런 후행성 지표를 본다면 애플의 주가를 따라가는 최소한 140만 원까지는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역시나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중소형 중에서 자동차 부품주와 스마트폰 부품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러한 모멘텀과 실적 부분을 봤을 때 스마트폰 관련된 중소형주를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봐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전문가분들께서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지 듣겠습니다. 먼저 정지훈 멘토님의 서원인텍입니다. 네, 서원인텍입니다. IT 부품주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삼성전자향의 휴대폰 부자재 납품 1위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 매출 비중으로 좀 살펴보게 된다면 키패드 부분들이 약 40%를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부자재 부분들이 35%, 2차 전지 보호회로 부분들의 17%를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섹터에서도 일단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와이브로 단말기 쪽에서도 약 8%의 매출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휴대폰 키패드나 부자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전량 좀 공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보호 회로 부분들은 LG전자에 납품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2분기에 실적이 사상 최대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3분기 또한 2분기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보게 된다면 3분기 모바일 액세서리에 대한 매출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우선적으로 2분기 때부터 좀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플리커버 부분들이 2분기 때부터 매출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3분기 때는 그 물량이 점차적으로 좀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3분기 때부터는 태블릿 PC에 대한 북커버에 대한 매출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매출에 대한 다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좀 세빈하게 좀 따져보게 된다면 우선 3분기 때부터 구미 2공장 그리고 베트남 공장의 추가적인 가동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일단 물량을 좀 더 많이 좀 확보를 하고 있고 캐파 증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부분들, 삼성전자에 대해서 휴대폰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휴대폰 부자재 매출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현재 6거래일째 연속적으로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느 정도 이 2분기에 대한 실적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3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이 다소 좀 우위에 있다 보니까 일단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오늘 1% 정도 좀 상승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지수가 목표치가 찬 이후 그리고 조정을 좀 받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할 필요성은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고점에 대한 저항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필요로 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종가가 14,05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우선 13,500원권역 이하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13,000원부터 13,500원까지는 매수 포인트로 잡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좀 짧게 15,500원을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좀 러프하게 잡았습니다. 12,0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손절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12,000원 선을 잡아주셨고요. 계속해서 슈프리마 듣겠습니다.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기업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 얼굴 그리고 홍채 인식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제 보안 솔루션 및 시스템 개발하는 업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보안 솔루션 업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프리마는 제가 항상 기업 소개를 할 때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 안 좋은 기업이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슈프리마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문 인식 등에서 이제 생체 인식 그리고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바이오 인식 솔루션은 이제 현금 인출기 그리고 도어락 그리고 금고 그리고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본인 인증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지문 인식에서 국내에서 이제 마켓시어가 60%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매출 비중을 본다고 하면 슈프리마의 전체 매출 중에서 70%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봤을 때 슈프리마의 기술력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프리마는 일단적으로 실적을 떠나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기술력을 봤을 때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 기기에 이제 지문인식 탑재다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스마트폰에 지문인식 기술이 탑재된다고 사실상 몇 년 전부터 나왔던 말입니다. 그렇지만 보급은 사실상 되지 않은 게 현실인데 아이폰 5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폰 5에 지문 인식 기술이 이제 탑재되면서 본격적으로 지문 인식 기술에 대한 모멘텀과 성장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슈프리마가 이에 대한 수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온 게 이제 모바일 결제 시장의 확대다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슈프리마 그리고 모바일 결제 시장이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굉장히 관계가 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중소형주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주가 흐름이 괜찮았던 게 이제 KD 이니시스입니다. KD 이니시스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예고도 있었지만 사실상 KD 이니시스가 외국인의 강한 매수에 의해서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이 신용카드의 스마트폰의 탑재였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을 얻고 KD 이니시티가 지금 강력하게 상승한 모멘텀이 있었는데 이런 모바일 결제 시장은 꾸준히 몇 년 동안 성장한다 이런 말들이 나왔지만 최근에 주가가 얼마 전까지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혔던 이유가 성장 모멘텀은 있지만 급속도로 성장은 이제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이 나왔기 때문에 KD 이니시티가 상승을 못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그런 우려감이 나왔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지금 신용카드사를 국내 은행권들이 다 신용카드사를 가지고 있는데 모바일 결제 시장이 확대되면 아무래도 신용카드 이제 결제 시장이 조금 위축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결제 또한 이제 은행권에서 이제 계좌를 터야 된다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렇지만 신용카드 자체가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이제 탑재되면서 이러한 우려감은 불식되면서 이제 은행권이나 신용카드사에서도 모바일 결제 시장을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전자결제
이제 뭐 관련주인 KG 이니시티나 뭐 다날, 오늘은 한국 사이버 결제까지 강하게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신용카드가 이제 스마트 기기에 탑재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보안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년 전인가 2년 전에 애플사에서 뭐 지문인식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사를 이제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슈프리마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슈프리마가 좋은 이유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모바일 결제 확대 시장에 따라서 그리고 아무래도 보안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슈프리마는 다시 한번 주가가 지금 박스권 안에 갇혀 있지만 재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단편적인 예라고 할 수는 없는데, 슈프리마가 오늘부터 이제 5일 동안에 미국에서 이제 NDR을 진행합니다. 5개 도시에서 NDR을 진행을 하는데, 이 반응에 대해서도 조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근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뭐 근 5월부터 현재까지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하락한 부분도 없지만 크게 상승한 부분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모멘텀 부각 좀 이런 이슈를 봤을 때 현재가, 그러니까 지금은 장이 끝났기 때문에 월요일 시가로 지금 편입을 시도해보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25,000원,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추천 종목의 AS를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모두 수익률이 좋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3%대 수익이네요. 예,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 2차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일단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마무리를 짓고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라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내년까지를 좀 바라보는 그런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절가는 좀 제시를 해드린 부분들이지만 손절가가 만약에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발휘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돼 있어서 어느 정도 이 작은 테마 또 순환하는 그런 짧은 테마가 아니다라는 점은 좀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좀 보게 된다면 뭐 테슬라 모터스를 좀 기반으로 해서 현재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BMW의 전기차가 출시된 이후에 2014년도에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웬만한 그 완성차 메이커에서 전기차가 좀 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여유 있게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비단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섹터들 충분히 뭐 ESS 쪽이라든가 스마트 그리드 상당히 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산업들 속에서도 순환 상승은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는 일단 좀 여유 있게 보시는 관점이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3%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우선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부분들이지만은요. 일단 추격 매수는 할 필요성이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15,000원권 이하에서도 다시 신규로 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라인대가 오게 된다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매수 포인트 잡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000원대에서 신규 매수 권역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동 전문가의 테크윙 역시 3%대 수익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는 뭐 신규 모멘텀이나 실적 모멘텀이 풍부한 종목은 아니다. 저번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테크인 같은 경우는 좋은 기업인데 너무 과도하게 하락했다. 그리고 6,000원 미만은 정말 역사적인 저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접근 전략을 드렸었는데, 오늘 테크인이 20일 이평선을 강하게 골든 크로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하락을 주도했던 게 연기금의 매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나 6,000원 밑에서는 연기금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10만 주가량 순매수하는 거로 나오는데, 연기금 자체도 6,000원 이하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싸다,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는 뭐 신규 모멘텀이 큰 종목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서히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려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인은 뭐 메모리 핸들러 분야에서 세계 1위고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분야에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인 같은 경우는 전공정이 아니라 후공정 장비 업체인데 전공정 장비 업체들은 사실상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연초부터 뭐 6월까지 거의 1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인 전공정 장비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전공정의 장비주에 대한 전공정 장비주에 대한 이제 시각은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후공정 장비주의 투심이 조금은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땐 내년 상반기까지 테크인이 최소한 한 7,000원에서 8,000원 회복은 무난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뭐 수익률을 뭐 극대화하는 전략보다는 내년 상반기까지 8,000원까지 좀 서서히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보자. 이러한 관점에서는 테크인은 6,000원 미만에서는 조금 강력하게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8,000원대까지 좀 서서히 상승할 것까지 기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6,000원대 미만에서는 좀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다. 이런 의견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S 일진머티리얼스, 테크인 이 두 종목 현재 모두 3%대 양호한 수익 올리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한 종목이니만큼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선택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 정동훈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이렉트 전략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정리를 여러분께 상세하게 해드렸습니다. 투자하시는데 도움됐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내 1장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화요일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